자, 오늘은 아까 방제에 있듯이 자, 비트코인 분석이랑 트럼프 코인에 제가 뭐 계속 2달 전부터 얘기 들었는데 이제 영상에서는 올려드린 거는 뭐 청기 누설 오록에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트럼프 코인이 많이 올랐죠. 저도 한 4억 정도를 수익을 얻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평단가가 더 좋게 여러분들한테 최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바이낸스 가격으로 95K입니다. 95K. 예, 95K까지 왔는데 저번 영상에서 90K 때 말씀을 드렸었죠. 4시간 봉상으로 896일선 4년선이죠. 이 4년선을 얼만큼 강하게 뚫어주냐. 그리고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896일선을 얼만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냐. 뚫고 난 다음에 1% 정도 상승이 나오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뚫어주고 잠깐 이 896일선이 이탈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레벨이 91.3K 레벨만 지지해주면 된다. 그 이유가 3일 봉상 61선을 지지를 받는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영상을 한번 보고 올게요. 이 최종 보스를 뚫어줘야 정배열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를 최종 보스를 뚫어줘야 정배열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896일선을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힘이 그만큼 세져야 돼요. 4시간 동상으로 93K에 이번 주 내에 얼만큼 강하게 뚫어주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 한국 시간 금요일 아침 9시에 61선을 91.3K 위로 안착 마감이 돼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단기적인 겁니다. 여기가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안 되려면 이걸 얼만큼 강하게 뚫어주냐, 그리고 안착을 해주냐. 강하게 빵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살짝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괜찮냐면 3일봉 61선 91.3K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걸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낮냐라는 것도 디테일하게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얼마큼 896일선 이런 장대 양봉처럼 뻥 뚫어주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896에서 기준으로 1% 이상 뚫어주고 가는 거는 강하게 뚫어줬다. 그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때 차트처럼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시간 봉상으로 보면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빵 뚫어주고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올라갈 것이다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레벨이 저점이 91.6K였습니다. 네, 91.6K를 지지를 받으면서 3일봉 저때 당시에는 61선 3일봉 61선 91.3K였는데 종가 마감이 94K 94K에서 마감이 되어가지고 강하게 뚫어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승 추세로 돌입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항상 111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큰 하락이 나왔고 그게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고, 혹은 조금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거나 0.5 피보나치를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한다. 근데 지금까지 하락했던 이유가 111선이 뚫려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111선을 뚫어줬다는 얘기는 111선이 이탈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은 111선을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뻥 뚫어줬죠. 그러면 반대로 이 구간까지 하락하면서 여기까지 상승했다는 얘기는 다시 상승 추세로 이 매물대를 어떻게 했다? 이 112일 전에 샀던 사람들의 평단가를, 이 평단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간이 된 건데 이 구간의 저항 레벨을 이미 뚫어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111선이 이탈을 하면 큰 하락이 나오고 111선을 뚫어주면 큰 상승 추세로 돌입하면서 일봉상으로 정별이 완성이 될 때까지 쭉 사양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막 5일선이 111선 올라왔어요. 이제는 20일선도 올라와줘야 되고 60일선도 올라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올라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상승이 캔들이 쭉쭉쭉 뻗어가야 이런 단기 이평선들부터 따라오고 장기 이평선은 뒤에 늦게 따라오거든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채 수익률을 보면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나 1년짜리는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의 지금 통화정책의 그 입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10년물 채권이나 30년 채권은 안 움직여요. 이게 우리가 줄로 이렇게 밧줄이 있어, 밧줄이 있으면 이게 앞에는 흔들려요. 앞에는 흔들리는데 통화정책에 의해서. 근데 뒤에 자리는 안 흔들려. 우리가 줄을 앞에서 흔들면 앞에만 흔들리잖아요. 긴 줄이 있다 치면. 그런 것처럼 장기 이평선은 조금 더
느리게 와요. 그래서 더 큰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일단은 상승 추세는 돌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헤이크힐 무빙이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 왜 그러냐면 일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안 되고 상승을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역별이 딱 완성을 이쁘게 만들고 이미 그 전부터 바닥을 다시고 오르면서 61선 지지받아서 올랐죠. 근데 지금은 역별이 일봉상으로 이거를 제외하고 2년선과 4년선을 제외하고 여기 밑으로 1년선 밑으로 지금 111선도 내려와야 되는 타이밍에 못 내려오면서 상승을 했죠.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일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되고 오르는 거는 정말 신뢰도가 높은 거고, 간혹 가다가 이게 매수세가 강해지거나 이게 세력들이 급해지면 여기 부근에서 매수세가 확 붙어서 역별이 완성이 안 되고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가능성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11선이 이탈이 되면 숏을 타면 되는 겁니다. 네. 항상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때도 일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때도 일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안 됐었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 얼마큼 올랐냐면 30%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1년선 밑으로 이게 이탈된 이평선의 밑으로 역별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뚫렸던 이평선들 밑으로, 그죠? 근데 이게 역별이 완성이 안 돼서 항상 112선 이탈되면 숏을 타라. 이때도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때도 상승할 때도 5일선, 21선만 내려오고 61선, 111선 안 내려왔죠. 그래서 이때도 111선 이탈될 때 숏을 타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예요. 111선이 이탈이 되면 역별이 완성이 되고 시키고 올라가겠구나. 우리는 여기서 숏을 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물분이든 롱을 타신 분들은 91.2K, 그래서 91K만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롱 타고 계신 분들도 여기가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숏을 타더라도 본절까지 와요. 이 정도 1년선까지 하면 5%거든요 50%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탈이 되면 3.5%예요 손익비가 좋죠. 지금 여기서 고점에 롱을 타더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뭐든 간에 롱을 타고 일단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역배열에 신경 쓰지 말고 이게 111선 기준으로 삼아 손익비를 계산해서 여기서 쭉 올라갈 수 있는 무빙이 나오니까 그건 근거는 일단 너무 지금 강하게 뚫어졌어요. 너무 강하게 뚫어졌고, 그래서 조금 더 단기적인 프레임을 빠르게 보실 분들은 일봉상으로는 111선이 이탈되기에는 너무 느리잖아요. 너무 91.2K, 91K가 이탈리까지는 너무 좀 아쉽긴 하잖아. 좀 보수적으로 나는 좀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896일선이 이탈이 되면 숏을 타시고 롱을 익절을 하시든 그 다음에 다시 뚫어주면 그때 다시 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896일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그 뒤에 조심해야 되는 레벨들이나 제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쭉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예상을 해보자면, 자, 지금 일봉상으로 뚫어줬으니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레벨은 어떤 가격이냐? 아까 제가 코인진 청기누설 오록이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도 올려드렸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항상 여러분들 111선 뚫리고 난 다음에 이 볼밴을 찢어요. 그죠? 항상 111선 뚫리고 난 다음에 볼밴을 찢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볼밴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볼밴이 98.3K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98.3K. 98.3K에서 98.5K까지 단기적인 흐름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4시간 봉상으로 896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거나 좀 보수적으로 61선도 지지를 해줘도 됩니다. 이게 이탈이 되어도 괜찮아요. 61선까지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상승하는 게 제일 좋아요. 896일선을 많이 터치하면 안 좋아요. 그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상승에 대한 조정 레벨로 받고 지금 딱 896일선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 OKX 코드를 이용하신 분들 제 포지션을 공유해주는 방이죠. 그 방에서는 어떻게 제가 브리핑을 하고 제가 매매를 하고 있냐. 자,
95K에서 현재가 95K에서 숏 진입 10배 100%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때 구간이거든요. 이때 구간에서 95K의 숏을 탔습니다. 숏을 타고 원래는 제 계획이 여기까지는 터치가 될 것이다 라고 봤거든요. 어느 정도 지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 지지를 확인을 안 받고 올라가 버리면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거든요. 그냥 애초에 이 박스권에서 방향을 정할 때 그냥 896일선 세력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에 무빙이 나올 것 같았는데 주말 중에 이제 9시 돼서 무빙이 딱 나왔어요. 저는 평단가 94.9K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라색 라인에서 지지 받으면 익절가 치려고 했는데 놓쳤네요. 그래서 현재 95K 잡은 숏 94.2K에 익절을 하고 롱으로 스위칭합니다. 그래서 94.3K 현재가 롱 진입 10배 100%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OKX를 보여드리자면,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코인 방송이지만은 입으로는 다 매매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아가리가 아니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OKX 방에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3만 불로 시작을 해서 지금 4월달 기준으로 85,000불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 달마다 진행되는 OKX 대회가 있습니다. 랭킹. 이 랭킹에서 제가 지금 현재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000불 정도를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불 정도 수익에 3만 불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보시다시피 주작이 아니죠. 85,000불 정도 수익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냐면 뭐 3만 불로 9만 불 먹었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민코인으로 먹은 게 5억인데 이거를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법에 대한 여러분들은 저의 기법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신뢰도가 없어요. 저를 믿는 건 알겠지만 이 기법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도 이 기법을 찾고 난 다음에 한두 번 먹은 거는 이게 신뢰가 안 생겨요. 근데 저도 여러 번 매매를 하고 남들 수익률, 다른 사람들 큰 대회에서 수익률 수익금 대회에서 참여해가지고 2주 대회인데 100만 원으로 1,500만 원 만들고, 이런 이제 이 기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경험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매칭하고 이 이평선에 대한 저희 기법에 대한 신뢰를 얻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뭐 이렇게 안 까도 되는 건데 까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돈 자랑이 아니고 저희 행동의 가치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돈 자랑하는 것보다, 돈 자랑해봤자 그죠? 저보다 여기 트리마지 사는데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여기 집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치, 행동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는 그런 게 더 멋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게 제가 이 트럼프 민코인을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트럼프 민코인을 제가 1월달부터 얘기 드렸고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얘기해드려요. 트럼프 코인이나 뭐 테슬라나 뭐 재건주 관련돼서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보다 평단가를 더 좋게 줬죠. 저는 9.26달러에 이미 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면서 큰 비중은 선물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3만 불로 시작했던 이유가 4월달에는 이제 제 친구 사회를 봐줬고요. 처음 사회를 하는 거라서 그것도 준비를 한 1, 2주 전에 대본을 짜고, 저도 대본 수정을 하고 제가 살 붙일 거 붙이고 그렇게 하고, 또 4월 11일 날에 이제 트리마지 입주를 또 뭐 가구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4월 11일 날이 또 제 생일이라 가지고 이제 트리마지에 입주 날은 이제 4월 11일로 맞춰놓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뭐 생일 파티 하고 뭐 이리저리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물로 하면 안 되겠다. 선물은 좀 3만 불로 운영을 하고 한 몇십억 정도는 코인으로 현물로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코인들 중에 트럼프 민코인 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 민코인을 타서 저는 이게 뭐 하루에 70% 나올지 몰랐죠. 좀 짠짠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역사상으로 트럼프 민코인이 하루에 70% 이상 오른 코인이 없어요.
예, 작년 대비해서도 저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뭐 이상한 10코인들 제외하고 거래량 없이 터진 거 말고 작년 올해 통틀어서 지금 역대급으로 상승한 코인을 맞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어깨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트럼프 코인을 먹었던 수익금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의 이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센스거든요. 매매도 이게 기법이고 무슨 뭐 거시경제고 나발이고 떠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 매매를 잘하려면 센스예요. 센스. 대중들에 대한 심리에 대한 거를 알려면 센스가 있어야 돼요. 눈치도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한번 생각했던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기 전에 트럼프 민코인을 선택한 이유가 씨부레 트럼프 기자회견하면 사람들이 무슨 오션님 방송 가가지고 몇십만 명이 봐가지고 뭐 트럼프 와 올라가네 내려가네 간세가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 떨어지면서도 일봉상으로도 막 9만 불까지 막 7만 불까지 갔다가 하루 만에 10% 올라서 막 9만 불까지 올라가고 트럼프 말 때문에. 근데 트럼프 저 입군형 한마디로 저렇게 코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트럼프 민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네? 분명하게 이게 비트코인이 이 여기를 310 111선을 지지를 해주면 트럼프가 아가리를 한번 털겠구나. 그래서 좀 확실하게 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상에서 결국에는 코인 프로젝트가 좋든 무슨 아무리 좋더라도 이더리움도 프로젝트 좋죠. 근데 수요와 공급으로만 코인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든 코인은 입김이 세요. 한번 얘기하면. 그래서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번 짧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트럼프 간세가 정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각광받을 게 트럼프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코인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요로 움직이는데 인기 없는 코인들은 아무리 프로젝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한 코인들은 오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수요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요를 내다본 미래 전망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트럼프 한 코인 한번 볼게요. 저때 8.8달러에 말씀드려서 이미 뭐 여기 시가 2의 밑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평단가 9.2 머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저도 한 4억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73%가 올랐었습니다. 무슨 10분마다 10%씩 오르길래 와 나 역대급으로.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제가 이제 올랐을 때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켰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좋아 보이는 애들은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도 파이낸스 업비트 원화 상장 예정,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인진 VIP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국내 비밀 정보, 이런 정보통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업비트 상장이 좀 조만간 된다라는 얘기가 좀 찌라시로 돌았어요. 이게 무슨 업비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찌라시 카더라라는 뉴스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6월 14일 날에 제가 말씀드린 건 5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달 뒤에 업비트에 상장이 돼서 그때 좀 짜릿한 기억이 있는데, 온도 파이낸스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5월 초에 좀 호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어떤 호재? 전 호재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차트만 완성이 되면, 차트만 트럼프 코인도 완성이 되면 알아서 올라가는 게 호재예요. 알아서 붙여주는 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별이 딱 완성이 됐죠. 이제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타실 분들은 지금 타라는 얘기가 아니고 111선을 뚫어줬을 때 그때 타십시오. 112선 뚫어줬을 때. 알겠죠? 지금은 분할 시기입니다. 분할. 몰빵 들어가지 말고 4시간 봉상으로 이게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분할로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고, 확실하게 이제 몰빵 쳐야 되는 시기는 오히려 올랐을 때 111선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있을 때 타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1년선을 뚫으면서 밥그릇 형태로 컵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거라서 너무 뭐 지금 이래봐 여기 안에서만 박스권 224일선 밑에 안에서만 주어도 되는 거니까 이 내일이 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을 듯 하도 안 늦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일하게 미국 정부나 블랙록에서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코인은 온도 파이낸스 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걸 코인을 접목을 할 때 뭘 기준으로 보냐. 아무리 차트가 좋다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컨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통량 계획입니다. 자, 유통량을 계획을 보면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25년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유통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수정될 수 있고 지들 뭐 재단 마음대로 풀 수는 있지만은 일단 지금 계획은 자산 유통 계획 업비트에 지금 제공을 해준 자료로서 본다면 올 한 해는 락업이 풀릴 물량이 없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쳐먹을 게 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만약에 일봉상으로 110일선 이탈이 되면서 그때 기회를 보던가, 아니면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111선을 위로 올라왔을 때 탓이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죠? 무조건 무지성으로 지금 타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분할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저는 우사양할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 연말 이제 가을 때쯤에 되면 이제 마지막 파동이 아마 큰 상승이 이미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시경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떤 시기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최고점 대비해서 5.5%였죠. 5.5%였는데 이게 절반 수치로 내려왔을 때 2.75%죠. 그래서 2.75% 기준금리 인하가 이때쯤 되었을 때가 가장 투자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냐? 4.5%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되는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막 금리 인하 사이클에 곧 들어서는 초입 구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쓰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원화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원화도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들 지금 달러가 1450원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금리 인하 시기로 본격으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적어도 1350원까지 빠진다 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테슬라가 100달러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이 달러 한 차익으로 마이너스 10% 가만히 있어도 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냐면 선반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선반영으로 이루어질 것 같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파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어떤 걸 하냐면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시중에 유동성들을 연준에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지금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빨아들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한쪽은 빨아들이고 한쪽은 풀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양적 긴축 중단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중단이 되기 전에는 어떤 걸 하냐면 긴축 빨아들이고 있는 거를 조금 수도꼭지를 조금만 잠궈요.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보이게 되면. 그래서 저번에 엔캐리 청산 때 그 전에 그걸 보고 경기 침체의 우려로 테이퍼링을 했죠. 그게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양적 긴축을 줄인다. 그래서 지금은 긴축이 시작되고 테이퍼링을 했죠. 테이퍼링을 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양적 긴축 중단에 대한 게 나온다. 그래서 양적 긴축에 대한 중단에 대한 선언은 피벗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을 종료했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라고 시장은 선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진짜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언제 금리 인하를 하냐면요, 연준에서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만 금리 인하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처음에 지금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한 거는 보험적 금리 인하입니다. 예. 미래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1년이나 1년 반 뒤에 나타나니까 미리 애초에 초반에 금리 인하를 한 거고, 그거는 보험적 금리 인하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는 지금 5.5%에서 2%대로 금리 인하를 하려면 뭔가가 터졌을 때입니다. 뭔가가 터졌을 때. 예.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때. 그런데 여기까지는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이 나오는 이 금리 인하를 할 때 뭔가 문제가 터져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금리 인하의 사이클을 접어들긴 할 건데, 이게 연착륙으로 가냐 경착륙으로 가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 기법 중에 이게 경착륙으로 가냐 연착륙으로 가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있죠? 어떤 거죠,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이게 진짜 제기법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111선이 3일봉상으로 이탈이 되면 경착륙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역배열까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올라간다면 연착륙에 대한 조정은 잠시, 그때가 우리는 또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번 반복입니다. 반복 재생. 여러분 노래 들을 때 반복 재생 아시죠? 자,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봉상으로 111선이 이탈했네. 일봉상으로 111선이 이탈됐다는 얘기는 3일봉상으로 111선까지 올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3일봉상으로 111선 근처에서 롱을 타가지고 혹은 현물로 사야 되겠네. 근데 3일봉 111선 이탈이 되면 숏으로 스위칭을 하거나 현물을 팔아야 되겠네. 이게 미친 겁니다. 이게 미친 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부터 쭉 우상향하고 있는 111선 터치를 받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엘리엇 파동에 대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후 반영해서 차트를 분석하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못 믿는데, 지금 이 111선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A 파동, C 파동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 파동은 5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락 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파동, B 파동, C 파인데, 이 A 파동과 C 파가 111선이 이탈이 되면 이거는 이 파동에 대한 거는 가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C파동 3일봉 111선을 지켜주면 이 상승 흐름에 대한, 여기까지 상승 흐름에 대한,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조정일 뿐이다. 왜냐면 여러분들 111선은 여기 800 뚫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이만큼에 대한 하락이 나오면 개미들은 현재를 보고 세력들은 미래를 봅니다. 개미들은 이만큼 상승하면 와, 하락장 시작이다 이러죠. 그게 개미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버려요. 눈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간 안에서만 막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입니다. 조정.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때 조금 별 시답지 않은 너무 경착륙으로 가지 않는 연착륙으로 가는 정도에 대한 거를 시그널은 3일봉 111선은 보면 된다. 이것만 정리하면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어디 나가서 코인만 해먹고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매매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런 구간 111선 뚫어줬을 때 롱, 뚫렸을 때 숏, 그리고 뚫렸을 때 밑에 장기 입현선 털고, 그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 구간에서만 매매하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큰 수익 얻을 수 있어요. 예. 매매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카지노든 도박장에 가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많이 잃을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을 어디서 온다고 했죠? 양적 긴축 중단이었죠. 그죠? 양적 긴축 중단이 이제 선반영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코인진님, 양적 긴축 중단은 그럼 언제 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미리
미리 준비되고 있는 사람한테만 저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지금 2번 올린다고 했죠. 0.25%씩. 한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왜 2번이라고 했을까? 데이터로 본 미국 긴축 사이클, 미국 기준금리가 그는 CPI보다, 이때 보면 데이터로 본 미국 긴축 사이클, 금리가 근원 CPI를 넘어서야 끝난다. 이 말은 무슨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죠? 그 전에 미국 근원 CPI와 미국 기준금리가 2에서 3% 차이가 나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지금을 보신다면, 그래서 지금 근원 CPI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해서 보면 2에서 3% 차이 나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거나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한다. 이제는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제 긴축 중단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지금 4.5%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근원 CPI를 한번 볼게요. 4.5%, 2.8% 치면 1.7%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5월 13일 날에 미국 근원 CPI 지수가 발표합니다. 이전치보다 0.3%, 2.5%가 나오면 연준에서는 6월 달에 미국이 양적 긴축 중단,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에 대한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6월 달에 지금 우리가 상승장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5월 달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5월 초에서 5월 중순쯤에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다?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이제 짧게 보자면, 자, 지금 글로벌 M2 통화량을 보시면 항상 커플링 됩니다. 캡처해서 사실이 좀 그런데 이 노란 색깔이 M2에 대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과 글로벌 M2는 항상 이렇게 커플링으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수요와 공급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뭐 삼성전자처럼 무슨 실적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감기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많아지고, 현물 ETF 승인으로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은 뭐 현물 ETF가 지금 인기가 없으니까 이더리움은 좀 상승이 더디잖아요. 그 자금들이 어디서 오냐면 글로벌 M2 통화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M2를 보시면 지금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커플링으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계속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또 이거 보시면 지금 미국 쪽 고래의 현물 매수는 지난주에 총 3번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 초록 색깔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고래들의 매수 볼륨이거든요. 지금 3차례 정도나 지금 발생이 됐다. 현물 매수. 그래서 아마 하락 사이클이 아니라면 74K에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들어왔고, 그래서 트럼프 코인도 왜 상승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5월 22일 날에 워싱턴 DC 트럼프 내셔널 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와의 프라이빗 디너에 초대, 이제 트럼프 코인을 상위 보유자들, 그래서 총 추려가지고 5월 22일 날에 워싱턴 DC 트럼프와 식사 데이트, 식대죠, 식대. 그래서 플러스로 이후 3개월간 언락 예정이었던 토큰들을 90일간 락업된, 원래 4월에 저도 조금 트럼프 코인을 좀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월에 이 트럼프 코인 락업이 풀려요. 근데 락업이 90일 동안 유예, 간세 유예처럼 유예를 시켜버리면서 같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코인에 대한 공급이 좀 줄어들어야 수요가 많아지면 올라갈 거예요. 공급을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시경제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구간들, 그리고 지금 5월달에 나오는 근원 CPI,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것들을 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